오늘은 영화 백설공주를 리뷰합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이번 순서는 영화가 볼만한가 아닌가를 가늠하기보단 왜 어떻게 무엇을 하려 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나름 현재의 초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추구한 시대 정신, 그리고 대중들의 반응, 그것과 연결되는 숫자들, 이 모든 게 어떤 현상 같기도 하고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Did I frighten you? 자, 일단 백설공주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건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실 시네마스코어입니다.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은 비평적 애그리게이터입니다. 즉 다양한 비평가들의 점수를 종합해서 평론의 평균치를 제공하는데 시네마스코어는 개봉일에 하는 관객 출구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자마자 A+에서 F까지 등급을 매겨 평가합니다. 통상적으로 A와 A뿔은 호평입니다.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입소문이 퍼지면서 배급사에서도 상영관 부킹을 늘리는 공격적인 배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A- 이하를 받으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B 언저리는 즉 평타고 C부터는 실망 수준. 예고편이나 광고를 본 느낌과 실제 영화를 본 느낌의 차이가 있으면 C부터 D, E, F가 꽂히고 C부터는 개봉 2주차부터 귀신같이 관객수가 드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설공주는 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네마스코어는 애들 데리고 가는 가족영화는 점수가 다소 높게 찍히고요. 딥한 장르물이나 특히 공포물은 평점이 좋아도 시네마스코어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어공주는 A였습니다. 주연 할리 베일리가 흑인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과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포용적인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사회적 어젠다가 된 거죠. 그리고 맥도날드, 켈로그 등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아이들 생활 전반에 스며들게 했고 It has been such an honor stepping into the iconic role of Ariel. 예고편을 처음 튼 건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었으며 Join me, Halle Bailey, as I perform part of your world from Disney's new live-action movie, The Little Mermaid. 할리 베일리가 아메리칸 아이돌에 등장하거나 Up where they walk, up where they run. 디즈니랜드에서 기가 막힌 라이브를 선보이기도 했고 백악관 행사에도 참여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 백설공주를 인어공주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두 영화의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캐스팅 논란은 동일했지만요. 할리 베일리가 흑인 에리얼을 성공적으로 맡은 게 반콜롬비아계인 레이첼 지글러의 캐스팅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어공주는 긍정과 부정이 섞인 논란을 마케팅의 연료로 활용한 반면 백설공주의 백설은 원작상 피부색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강력한 부정적 반응 더하기, 배우의 태도 논란도 겹쳐 뭔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랜드 제휴, 대중적 노출, 모든 게 신중하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할리 베일리는 아까 열거한 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반면 레이첼 지글러는 축소를 한 느낌을 줍니다. This is his kingdom. He taught me to be fearless, fair, brave, and true.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요. 다른 디즈니 실사판보다 확실히 어린이 관객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프닝곡 Good Things Grow는 편곡, 레코딩, 믹싱 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화 보고 나와서 다시 들어도 정말 좋은 곡이었고요. 옛 디즈니의 전통적인 가족 영화의 DNA도 담겨 있습니다. 나름 어릴 때 디즈니 홈비디오를 보던 맛이 나요. 영화의 템포나 장면의 리듬, 안무들은 백설공주를 영화로 옮겼다기보단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옮긴 느낌입니다. 뮤지컬을 영화로 옮긴 위키드와는 정반대의 접근이죠. 톡 까놓고 영화 자체는 생각보다 의외로 무난했습니다. 원래 백설공주는 누구라도 기억될 만한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딱 4줄로 압축이 돼요. 질투심 많은 계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죽이려 하고 그 의붓딸이 숲속으로 도망쳐 7 난쟁이와 함께 살다가 계모가 의붓딸을 찾아 독이 든 사과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하더니 백설공주가 진정한 사랑인 이웃나라 왕자의 입맞춤으로 다시 깨어난다. 그런데 이번 영화에선 대폭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드넓은 숲에서 백설공주와 함께 지내게 된 7 광부들. 봄날의 숲은 생명력이 넘치지만 꽃가루, 먼지, 동물들의 털까지 흩날리면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 줄줄, 눈과 코도 가렵고 재채기까지. 이래가지고 외출해서 모험을 떠나겠어요?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그렇다고 아무 약이나 복용할 수도 없죠. 사악한 영을 상대하려고 딱 갔는데 나 졸려. 알레르기엔 3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졸음 걱정을 줄인 알레그라. 미국 포함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루 한 번만 먹으면 3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평균 1시간 내에 바로 약효를 발휘하고 하루 한 번 복용으로 24시간 효과 지속, 졸음 걱정을 줄인 3세대 항히스타민 제로, 운전이나 공부 업무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재채기와 콧물을 줄여 일상 영역에서의 불편함은 날리고, 알레르기로 눈, 코 가려우면 비비다가 충혈되고 눈물도 흐르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생활의 질 저하를 한 큐의 3가지 효과로 막아주니까 24시간 동안 재채기 아웃, 졸음 걱정 오프, 알레르기엔 알레그라. To honor the day I was born, my father named me Snow White. 백설이라는 이름은 태어난 날 거센 눈보라가 쳐서 지어진 이름이고, 백설공주의 아버지는 사라지며 계모는 먹을 것도 없는 백성들을 외면하는 독재자가 됐죠. 백설공주는 왕자를 바라지 않고 왕자가 나오지도 않으며 대신 라푼젤의 플린 라이더랑 비슷한 외모에 마치 로빈후드 같은 조나단이 프롤레타리아 반군 동지로 활약하고, 계모에게 빼앗긴 왕국을 탈환한 뒤 부모님이 바랬던 대로 진정한 리더가 되어 백성들을 돕고 평등한 세계를 만들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원작은 아닙니다. 디즈니가 순한 맛으로 각색한 버전을 기억하고 있을 뿐인 건데요. 그림 형제의 원작엔 왕자의 키스가 없습니다. 그 대신 백설공주의 유리관을 나르던 하인들이 실수로 관을 떨어뜨리고 목에 걸린 독사과 조각이 튀어나오면서 깨어난 백설공주에게 왕자가 내가 널 소유한다고 통보합니다. Somehow Walt Disney connects to something inside of us, a kind of childlike wonder and optimism. 남성이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관습. 이걸 디즈니가 왕자가 첫눈에 반해 백설공주를 깨우려고 키스하는 낭만적 스토리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때도 디즈니는 시대 정신을 나름 추구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시대 감각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플리 에버 애프터란 말 아시나요? 원래는 옛날 동화에 많이 나왔던 결말부 멘트인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가 짧게 정착된 것으로 말 그대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오랫동안 디즈니 작품 결말의 상징적인 표현이었는데요. 1937년에 백설공주와 7난쟁이, 1950년에 신데렐라, 1959년에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두 공주 이야기의 틀을 확립하면서 결국엔 왕자가 등장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로 이 테마는 수십 년간 계속 쓰입니다. 2007년에 나온 마법에 걸린 사랑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의 현대적 재해석이었어요. 디즈니월드의 매직 킹덤에서 2017년부터 4년 동안 하던 불꽃놀이 쇼 이름이 해필리 에버 애프터였고요. 나중엔 이 개념을 Happiest Place on Earth,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라는 슬로건으로 확장합니다. 이 슬로건은 디즈니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건 즉 결혼하고 왕자의 아내로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 테마가 현실적이고도 물리적 환경으로 옮겨지면 전통적 가족주의랑 맞물려요. 안온한 가정에서 아이를 갖고 가족들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로 방문하는 게 라이온킹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디즈니라는 테마파크의 자본적인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백설공주가 여왕으로 거듭나고 성으로 돌아가서 폭력이 아닌 자신의 언변과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이건 나쁘게 보면 고전을 뜯어고친 거지만 좋게 보면 현실적으로 다듬은 겁니다. The people need some kindness. You know, I really don't remember you being this opinionated. 왕자와 결혼하고 싶은 내가 아니라 백성을 돕고 해방시키고 싶은 나인 것이죠. 영화는 군데군데 정치적 관점을 견제하면서 여성의 독립성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도 냅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피날레로 갈수록 진지하고 신중해지죠. 네, 1937년 이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 점엔 동의합니다. 다만 디즈니 문화의 핵심이자 기념비적인 클래식과 그 테마를 바꿔가면서까지 추구한 이 영화의 모토가 좀 어색하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CG로 만들어진 캐릭터들, 차라리 재해석했으면 싶었던 백설공주의 복장, 분장이나 의상은 갤가도 쪽이 더 좋지만 노래와 연기가 살짝 어색했고 새로 추가된 6곡은 오리지널에 비해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주제곡인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 빠져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 오죽하면 재즈 바이블인 리얼북에도 수록되어 있고 재즈 뮤지션들이 걸핏하면 연주하는 이지 리스닝 곡인데다 역대 영화 주제가 중 19위를 차지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날 찾아주길 바라는 I'm Wishing도 역시 빠져있죠. 왜냐면 더 이상 백설공주는 언젠가 왕자님이 오기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설공주의 해방투쟁을 그다지 급진적이지 않게 다소 타협적으로 그렸고 원작도 나름 존중하고 있는 걸 보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치만 원래 가졌던 야심이 깎여 나간 듯 아까 무난하다고 말한 것의 연장으로 표현하자면 밋밋합니다.
물론 아이들과 볼 가족영화로서는 비주얼이나 음악들이 풍성한 편이었고요. 클래식은 그 모습 그대로 찬사를 받는 것이고 순혈주의를 깨지 않기 위해 새로운 업데이트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태깅어 컴백, 브로드웨이 할리우드 앤 더 디즈니 르네상스라는 책이 있어요. 2년 전쯤 나온 책인데요. 과거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디즈니 르네상스 때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이 상업적 비평적 성공을 거둔 과정을 다루고 있고 당시 작품들은 경영진의 판단, 마케팅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이 시기에 영입된 스토리텔러들과 브로드웨이의 인재들의 기여가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피터 쿤즈는 요즘 실사판 러시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이런 실사 리메이크를 하는 건 프랜차이즈에 있어 일종의 제세 동기와 같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벌써부터 릴로 앤 스티치 실사판이 보고 싶으니까요. 분명히 어린 시절 노스텔지어랑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가 겨냥해야 하는 건 원래 있던 것의 실사화가 아니라 실사와 애니메이션 구별 없이 또 한 번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을 보던 그 대단한 시절 말이죠. 전 아직도 이 작품들을 보고 곡을 듣고 조카들에게도 들려줍니다. 점차 실사화를 할 작품들도 줄어들 것이고 더 이상 앨런 맨켄 같은 작곡가가 나오기도 힘들겠지만 막연하게나마 그 시절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필요한 작품과 좋은 이야기가 비로소 고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 Can you point me in the right direction?